쳐다보고 있어, 민영이가. 자, 보자. 얘들아, 모비율. 자, 모비율이 뭐냐면, 정의가 뭐냐면, 이항 모집단에서, 다시 한번 좀 이따 설명할게. 이항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걸 모비율이라고 불러. 그러면, 자, 표본 비율은 무슨 집단에서? 아니지. 표본 집단이겠지. 아까 저놈이 모집단이니까 표본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 현상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뭐라 불러? 그렇지. 이걸 표본 비율이라고 불러. 자, 모 비율을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표본 비율은 여기에다가 모자를 씌워. 정말로 햇이야. 햇. 피 햇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모자를 딱 씌우면 돼. 저거 딱 저것처럼 생겼잖아. 그 라삐. 라삐 분들 그 모자 같지, 그치? 여기에 딱 라삐 모자를 딱 쓰면 표본 비율이 되는 거야. 이항 모집단이 뭐냐면 두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모집단을 이항 모집단이라고 불러. 두 개의 항이라는 건 일어나거나 말거나 딱 그 케이스밖에 없는 거. 있거나 없거나 전체 집단을 두 가지로 딱 갈릴 수 있는 그런 집단을 이항 모집단이라고 한다. 있거나 없거나. 오케이? 쉽게 얘기하면 전체 집단에서 눈이 두 개인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 그거는 눈이 두 개이거나 아니거나잖아. 그렇게 상황을 딱 두 개로 양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항 모집단이라 그러고, 이런 걸 우리가 앞에서 뭐라 배웠지? 있거나 말거나. 가능성이 두 종류밖에 없는 걸 독립시행이라고 했지. 되거나 말거나 밖에 없는 거. 그걸 우리가 걔네들 갖고서 걔네들의 분포를 만든 게 이항 분포니 뭐니 막 했었잖아. 나만 했잖아, 그치? 나만 했어. 그러면 전체 모집단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모집단에 그 놈이 차지하는 게 그 놈이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았거나 이렇게 있을 텐데, 이때 비율, 모집단의 비율, 즉 모비율이라고 하는 거고, 모비율은 몇 퍼센트나 차지하지? 그거인 거야. 눈이 두 개인 사람이 우리 전체 교실에서 몇 퍼센트나 차지하지? 그걸 모비율이라고 불러. 그럼 만약에 90%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애들은 10%다.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럼 얘네들 우리가 확률 분포를 한번 만들어 보면, 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 확률 변수가 필요하죠? 확률 변수 필요하다, 그치? 그 다음에 확률이 필요하지? 그런데 확률 변수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있거나 말거나. 그래서 말거나 있거나 이렇게 두 가지 변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눈이 두 개이거나 아니거나, 눈이 두 개인 걸 일로 보는 거고 눈이 두 개가 아닌 걸 빵으로 본 거야. 그러면 눈이 두 개인 걸 일로 보고 눈이 두 개가 아닌 걸 빵으로 보면 얘가 1 빼기 P 이렇게 되겠지 뭐. 그죠? 1 빼기 P 이렇게 되겠죠 뭐.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이항 모집단의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고. 이런 걸 이항 모집단의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서 평균 한번 구해볼까? 얘네들 가지고서 우리가 평균을 구해보면 0 곱하기 1마 P에다가 1 곱하기 P 이렇게 되는 거잖아. 변수랑 확률 곱해서 둘이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P.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은 그냥 모비율이 주어졌을 때 평균은 뭐인 거다? 그냥 모비율인 거야. 분산 한번 구해볼까요? 분산은 제평 마이너스 평제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 안에 지금 P가 없으니까 편차가 조금 거시기하지.
편차가 좀 거시기 하니까 x제곱 그럼 0하고 1이니까 2x제곱 제평을 먼저 한번 구해보면 제곱의 평균이니까 너랑 곱해서 0 그리고 너랑 곱해서 1 곱하기 p지 그리고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니까 얼마야? p에서 p의 제곱을 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분산이 되는 거다. 모비율이 주어진 그 집단의 분산은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얘는 p로 이렇게 묶어주면 1-p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p 플러스 q 합치면 1이라고 치면 얘는 이렇게 pq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교재에 pq라고 써있는 것이 바로 얘 때문에 생겨난 건 거야. 그래서 p 곱하기 1-p 이게 바로 모비율이 주어졌을 때의 뭐다? 분산이다. 모비율이 주어졌을 때의 분산이다. 자 그럼 봅시다. 이항 모집단에서 평균은 뭐라고? 모비율하고 똑같다고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 이항 모집단에서 분산은 뭐라고? p-p의 제곱 요거라고. 그러면 요놈의 표준 편차는 뭐라고? 루트 p-p의 제곱 이거라고. 됐어? 응. 자 여기에서 우리 표본을 딱 꺼냈을 때 기억나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막 하면서 했던 거. 그때는 표본에 뭐가 중요해지지? 그렇지. 표본의 크기 n이 중요해지지. 그럼 봐봐. 모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으로 그대로 쓰기로 했었죠. 단 모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자 표본의 평균은 이놈의 평균은 얼마가 되는 거고 그냥 p를 쓰는 거고 p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놈의 뭐는 이놈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이렇게 나누는 거라서 p 빼기 p의 제곱을 n으로 나눌까 이게 되는 거고 자 이놈의 표준 편차는 p 빼기 p의 제곱을 n으로 나눈 거 다시 루트를 씌운 거고 그렇게 구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됨? 자 그럼 이놈은 누구의 평균이니까? 표본 비율의 평균이니까 표본 비율은 이렇게 모자 씌우자 했지?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는 표본 비율의 분산이고 자 얘는 표본 비율의 편차고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 된다. 됐음? 자 저렇게 됐음. 자 그러면 206쪽 봐봐. 자 206쪽 자 맨 위에 모비율 무슨 모집단이라 했더라 내가? 그렇지. 이항 모집단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비율을 고려할 때 그 비율을 모비율이라 하고 p라고 쓴다. 자 p는 뭐의 앞글자라고 밑에 보니까? 프로포션 그거의 앞글자라고. 자 그 다음 옆에 p에 모자 쓴 애를 뭐라 읽는다고? p해 진짜 모자야. 자 위에 봐 표본 비율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에서의 비율을 그 사건에 대한 표본 비율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p햇과 같이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n인 표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에 그 사건에 대한 표본 비율 p햇은 다음과 같다. 뭘로 나눴다? n으로 나눴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봐봐. 표본 비율의 평균은 뭘 갖다 그대로 쓰고 모 비율을 갖다 쓰고 얘들아 표본 비율의 평균이 무슨 말이지 않아? 큰 집단이 있지. 그 중에서 표본의 크기 10짜리 그러니까 10마리씩 폭 떼놓는 거야. 다 빼는 거지. 그럼 각 집단의 비율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비율들 다시 평균 낸 거. 알았음? 그 비율들 각각의 비율을 다시 평균 낸 게 표본 비율의 평균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표본 집단에서 표본 표준 평균만 할 때 표본에서 꺼낸 평균들을 다시 평균했었죠.
그럼 모평균하고 똑같다라고 하기로 했었지. 마찬가지야. 표본들을 꺼내서 첫 번째 표본에 표본 비율이 있을 거고, 두 번째 그 집단에 또 비율이 있을 거고, 세 번째 똥덩어리에 또 비율이 있겠지. 그 비율들을 전부 다 꺼내서 걔네를 다시 싹 다 돼서 나눈 거야. 그 나눈 건 모 집단의 모 비율하고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그 뜻이 요 말인 거야, 요 말. 알았음? 각 표본에서 꺼낸 비율들을 쫙 세우고 걔네를 다시 평균 내면 얘다에 걔네를 가지고 분사를 구한 게 예인 거고, 걔네를 가지고 다시 다 평균 내서 편차 구한 게 표준 편차 예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는 거냐면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하고 걔네 사이의 관계하고 모 비율하고 표본 비율하고 사이의 관계랑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다만 지금은 변수가 개수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비율로 가는 것 뿐인 거야.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은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얘도 그러면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야. 얘도 표준화가 가능한 거지. 자, 뭐에서? x에서 평균을 빼서 편차로 나누면 이게 z값이었었지. 그리고 얘를 이렇게 잡고서 1.96 막 1.96 하면서 여기에 루트 n 이렇게 딱 씌워주면 이게 바로 모평균 추정하는 거였었던 거지. 그럼 여기에서 실내 구간은 1.96에 곱하기 2 해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죠. 맞나요? 이게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인 거죠. 됐어? 그럼 얘도 하는 방법은 똑같아. 95%짜리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2 곱하기 1.96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그러니까 얘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얘잖아. 자, 따라서 자 루트 n분의 p 빼기 p의 제곱, 요거분의 평균은 뭔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곱하기 이래주면 이게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겠지. 95%짜리. 내 말 이해됨?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겠지. 자, 그런 얘기들을 지금부터 하는 거야. 여하튼 이제는 평균이 스몰 m이 아니라 뭐인 것 뿐이야. p.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이 아니라 뭐인 것 뿐이야. p 빼기 p의 제곱, 그거인 것 뿐이야. 나머지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207쪽에 206쪽에 밑에 개념 체크 볼까? 전국에 성인 남성 500명이 있는데 그 5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임의로 뽑아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A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80마리래. 그러면 이 사람의 A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표본 비율을 구하라 그랬어. 너무 어렵지? 500분의 80이지, 그치? 자, 넘겨. 207쪽. 개념 체크 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불량률이 10%다. 10% 동그라미 쳐봐. 10%는 그럼 뭔데? 전체 집단의 비율이니까 P가 되는 거죠. 얘는 P가 되는 거죠. 모 비율. 자,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100개. 자, 100개 동그라미 쳐서 그게 N 되겠지. 표본의 크기 N. N 이퀄 100이 되겠죠. 자, 표본의 불량률을 P 헥. 그렇게 뒀을 때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해라 그랬어. 자, 봅니다. 모 비율이 0.1이야. 그러면은 P 햇은 뭐분의 뭐라고? P 햇은 뭐? N분의 P라고. 맞아? 아니야. 그건 표본에서 꺼냈을 때니까 그건 다시 구해야지.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뭘 구하라 했어? P 햇의 평균을 구하라 했지. 아까 질문이랑 이 질문이랑 차이점 알겠어? 아까 질문은 내가 얘를 물어봤지. 얘는 내가 뽑아낸 그 표본의 비율을 물어보는 거잖아. 얘는 그 수많은 비율들의 평균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수많은 비율들을 꺼내서 수많은 표본들을 꺼내서 거기에서 평균 다시 낸 건 모평균을 대신해서 쓴다고 했던 거고 이렇게만 물어보면 특정 집단의 표본 비율을 물어본 거라서 얘는 이렇다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은 하나의 값인 거고 이 녀석은 그 여러 개의 표본들의 평균을 전부 다 다시 평균 낸 거야. 그래서 요거 대신에 P다라고 쓰면 큰일 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는 P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0.1이겠지. VP 햇은 VP 햇은 뭘까? 루트 아니고 n분의 뭐 P 빼기 P의 제곱인데 n이 얼마라고? 100이라고. 그럼 100분의 0.1 빼기 0.1의 제곱이고 얘는 사실은 다시 정리하면 100분의 0.1 곱하기 0.9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표준 편차를 구하래. 여기에 다시 루트 씌우면 되겠지. 루트 씌우면 되겠지. 자, 그렇게 한다고. 넘겨. 208쪽. 자, 208쪽의 정규분포, 거기에서 표준 정규분포 Z값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Z값의 경우 우리가 뭐였더라?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걔를 시그마로 나누는 거였는데 표본의 Z값은 변수, 표본 평균에서 자, 너희들은 우선 안 믿고 출발하자. 안 믿고 출발하자. 특정 집단 하나가 있어. 자, 이 집단에는 각각의 아이들이 있겠지. 그 아이들의 점수를 x라고 잡을게. 그리고 요 집단의 평균이 m이라고 할게. 알았음? 이 집단의 편차를 시그마라고 할게. 그러면 얘네들의 z값은 x에서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을 빼서 걔를 요 집단의 편차로 나눈 게 z값이 되는 거야. 자, 이런 모집단이 있어. 자, 요런 모집단에서 얘도 표본, 얘도 표본, 얘도 표본, 각자 다 표본들을 꺼냈어. 그리고 각 표본에 몇 개가 들었냐면 n개의 알갱이가 들었다 치자. 자, 그러면 요놈한테서 뽑아낸 평균은 x1, 너한테서 뽑아낸 거 x2. 자, 너한테서 뽑아낸 평균을 x3바라고 하자. 여기까지 돼? 그러면 얘네들을 다시 평균 낸 걸 2x바라고 한 거지. 그치? 그 다음 요 전체 집단의 m을 모평균이라고 하고 모표준 편차라고 했었죠. 그럼 얘네들을 다시 이렇게 평균 내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다시 분산을 만들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다시 편차를 만들잖아. 그때 요 녀석은 그냥 모평균으로 취급을 했었고 이놈은 뭘로? n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썼었고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었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z값은 변수가 뭐지 이번엔? 얘네가 변수지. 얘네가 변수기 때문에 x바에서 m을 빼고 얘가 편차니까 이렇게 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자, 이 모집단인데 모비율이 있을 겁니다. 자, 모비율을 P라고 한 거야. 모비율을 P라고 했고 이 P는 얼마야? 그냥 P였지. VP는 얼마였었어? P 빼기 P의 제곱이었고 자, 시그마 P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요거였었어. 그러면 얘를 가지고 Z값을 만들게 되면 뭐에서? 뭐 어떤 값에서 뭐를 빼야 돼? 평균을 뺀 거니까 P를 빼고 여기에서 뭐 얘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가 맞죠? 적용을 하자면 그런 거겠죠? 왜 n으로 안 나눠요? 얘는 지금 전체 모집단이니까 모집단 갖고 대충 막 껴맞춰서 얘기해주는 중인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변수가 딱히 없잖아. 변수가 딱히 없어서 이제 잘 봐. 얘네들을 전체 모집단이라고 놓고 모비율을 P라고 놓고 그럼 모비율의 평균도 P인 거고
그 다음에 모분산, 그러니까 모비율의 분산값을 구하게 되면 P 빼기 P의 제곱이었고 시그마 P, 표준 편차를 구하면 P 빼기 P의 제곱을 루트 씌운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루트를 씌운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표본을 뽑고 표본을 뽑고 표본을 뽑아. 그리고서 얘네들 딱 꺼내서 이놈의 비율 P1, 이놈을 딱 꺼내서 이놈의 비율을 P2, 이놈을 딱 꺼내서 이놈의 비율을 P3 이렇게 잡는 거지. 그리고서 걔네들을 다시 평균 내면 얘가 바로 P 해 요거의 평균인 거지. 그걸 뭐로 보기로 했다? P로 보기로 한 거다. 요까지 됨. 자, 그 다음 P 햇들 얘네들을 가지고서 다시 분산을 만들게 되면 얘는 뭐분의 n분의 P 빼기 P의 제곱 이걸로 보기로 했다. 이놈을 가지고서 편차를, 표준 편차를 만들면 n분의 P 빼기 P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기로 했다. 이 말이야. 그럼 얘네를 가지고 Z를 만들게 되면 뭐해서? 얘네들의 변수는 P 햇이지. 자, P 햇에서 평균을 빼야 하지. 평균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시그마가 얘지. 그래서 루트 n분의 P 빼기 P 제곱 이렇게 해야 표본 비율의 Z값이 나오는 거야. 내가 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표본의 크기는 뭐예요? 표본의 크기 n. 그러니까 그 저기 알겠어. 위에서는 n이었잖아요. 그럼 저기 밑에는 비율인데 그럼 비율도 S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표본 속에서 차지하는 걸 비율이라고 하는 거고 표본에 알갱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알갱이들 중에서 그 현상이 나타나는 알갱이 수만큼 세고 하는 게 표본 비율인 거야. 그러니까 막 100만 명이야. 그 중에서 점이 100개 이상인 거. 그럼 100만 명에서 한 100명을 뽑아. 그 안에서 점이 100개 이상인 사람이 40%였어. 그럼 그게 40%가 표본 비율인 거고 100개 이거는 표본의 크기인 거지. 자, 됐으면 209쪽 보자. 209쪽에 174번. 어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20%는 우리나라야 규모가 커. 그러니까 얘는 P가 되는 거야, 모비율. 걸어서 통학을 한대. 임의로 선택한 100명의 고등학생, 100명이니까 이것이 바로 표본의 크기가 되겠죠. 고등학생 중에서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16% 이상, 30% 이하인 확률을 구하래. 그럼 봐라. 표본을 꺼내고 표본 비율에 대해서 묻는 거야, 맞지? 그러면 표본을 꺼냈으니까 시그마를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거 느낌이 오시죠? 자, 모비율이 P다. 그럼 모비율이 P면 이놈의 편차는 P 빼기 P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 맞지? P 빼기 P의 제곱이 분산이었으니까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편차잖아.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표본에 적용을 할 때에는 그러면은 표본의 편차가 필요할 거고요. 자, 표본의 편차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루트 n분의 요거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맞아. 이게 요 놈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보자. 실제로 한번 구해봅시다. 자, P 값이 얼마냐면 0.2야. 그러면 1 마이너스 P의 값은 0.8이야. 그리고 n이 100이라서 자, 시그마 P 햇 요것은 n 100분의 0.2 곱하기 0.8이야.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10분의 0.16이라서 0.4야. 따라서 0.04야. 4%. 얘는 4%. 그럼 아까 P 햇의 평균이 얼마라고 났다고?
모비율 P, 그러니까 20%가 얘네의 평균이고 정규 분포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4%가 한 칸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디서부터? 자, 16서부터 30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자, 16이면 4%가 한 번 간 거고 30이면 4%가 몇 번 간 거야? 2.5배만큼 간 거지. 자, 그러면 요 자리는 Z값이 마이너스 1이고 요 자리는 Z값이 2.5인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한 거죠. 따라서 0부터 1까지의 Z값 확률하고 0부터 2.5까지의 Z값 확률을 표에서 이용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Z가 1일 때 확률은 얼마라고 써있어? 0.3413이고 2.5인 건 0.4938이라고 써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밑에 저거 해봐. 플러스 한번 해볼까? 아이고, 플러스 말고 그 위에 거 먼저 하자. 요새 1번. 하는 방법 똑같아. 똑같은데 그냥 모비율 그딴 놈이 나온 것 뿐이야. 오늘 우리 또 새해 맞이 책 터는구나. 또 한 권의 책을 털어 우리가. 뿌듯하지 준영아. 벌써 책 2권이 끝났어 방학 때. 꿈이 하나도 모르겠어요. 원래 다시 공부해야지 처음부터. 그건 처음부터 막히면 뒤엔 아예 몰라. 그럼 좀 있으면 우리 기백도 털잖아. 다음 주 화요일이면 미투도 털고. 그럼 숙제를 제대로 했으면 8번이 털리는 건데 몇 번이 털리신지 잘 모르겠다. 근데 숙제를 꼼꼼하게 했던 놈은 분명히 8번이 한꺼번에 탁 털릴 텐데 정말 그거는 괜찮은 경험일 텐데 그치 더가 2달 동안 8번이 탁 털려. 아 진짜 멋있는데. 게다가 클리닉지가 저렇게 파일 한가득 들어있어. 그럼 참 뿌듯하게 방학을 마무리할 것 같긴 한데 그치 수연아? 너 8번 털리냐 안 털리냐? 안 돼요. 수연이 안 털려? 수연이는? 저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 계약기로 가야 그래? 빨리 털어. 수연이 아예 어린이집 방문할 수 없어? 저요? 저는 유튜브 하다가 지금 아 맞다. 미투가 멈춘 상태지. 우석이는 털려 안 털려? 안 돼요. 전혀 안 돼? 네. 상아는 이 기집애 이거 게임 부려갖고 너 몇 건 털려? 조금 타도 될것 같은데. 다 될 것 같아? 네. 진짜로. 클리닉이 30개 밀려있던데? 네, 클리닉은 많이 밀렸죠. 민영이는 6건 털려? 6건 털려? 너 이 학원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6건을 털어? 근데 미역기 먼저 앞에 거 다 풀어야 돼요? 당연하지. 너 거기 안 내가 안 시킨 거 아니야. 다 풀어야지. 그 풀어 못 풀어? 저 안 풀었는데. 또 하나 더 이거 시뻘게 생거 봐. 시영이는 그럼 4번 털려? 하품 조금만. 합동 조금만 더 하면 야 문과는 4번 털려? 어느 문과생이 4권을 공부해? 안 그래 지훈아? 그지? 4권 털어 너는? 쌤우리? 너네 4권 너 털었겠다? 다음 주면? 쌤 뭐지? 미툴 네가 왜? 이런 마지막에 진짜 보내주셔서 그러는 네. 얘네는 말로 꼭 설명 안 하면 숙제 없다고 하더라. 느낌상 거기가 숙제인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하면 숙제가 아니야. 아, 귀엽다. 자, 밑에 어느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세운 복지정책에 대한 주민의 지지율이 80%다. 자, 그러면 시그마는 0.8 곱하기 0.2의 루트를 씌운 거라서 0.4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 400명, 표본의 크기가 400이다. 지지율이 83% 이상인 확률을 구해라. 맞아? 요거를 구해라. 그러면 자 표본 비율의 편차를 다시 한번 구해놔야 되니까 루트 400분의 0.4 그러면 얘는 1000분의 1인 거죠.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루트 400분의 뭐야? 0.4지. 그럼 얘는 20분의 0.4니까 이거 얼마니? 2%야? 2%. 자, 그러면 평균은 얼마야? 80%. 그럼 요렇게 잡아서 83이면 여기서부터야. 그런데 한 칸이 2%라서 요거는 3이니까 1.5칸이 되는 거지. 따라서 요것은 Z값이 얼마냐면 1.59. 그러면 0.5에서 어디를 빼? 여기 1.5에 해당하는 자 위에 표를 이용하면 0.433 둘 이렇게 나와 있는 위에 표를 이용해서 빼주면 되는 거죠. 됐냐? 자, 넘겨봐. 준영아, 준영이 오늘부터 설 연휴 동안 확률 통계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통계를? 어? 미적원 공부하려고? 미적원도 그런 상태야? 적분만 하면 될 것 같아? 너 미적분 원은 심화반에서만 들었지? 기초반과 수업 좀 다운받아서 보지 왜? 얘네 무시하지 마. 얘네 위대한 거 많이 배운 애들이야. 그지? 위대한 거 많이 배웠어. 우리 이런 거 쓸 줄 알아. 인테그랄. 위대한 거 많이 배웠어. 근데 기초반과를 수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연이 어떻게 생각해? 맞지? 네가 들어봤더니 그렇지. 그러니까 기초를 밟고서 다시 같이 하는 거랑 그냥 옛날 실력으로 같이 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많아. 정말 많아. 맞지? 공동 겸손이 짱이거든. 자, 210쪽 보라. 자, 210쪽에 모비율 추적 있다 할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 여태 해왔던 거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자, 거기 1번 보니까 p 해시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변수 x바. 그놈 대신에 p 해시 들어간 거 뿌리고. 자, 그거에서 1.96 하면 95%짜리, 2.58 이러면 몇 %짜리? 99%짜리 그런 거지 뭐. 됐냐? 자, 개념 체크 볼까?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600짜리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크기가 600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비율이 0.4래. 표본 비율이 0.4래. 그런데 모비율 P의 95%와 99% 신뢰 구간을 각각 구하래. 자, 그럼 우선 95%짜리는 어떻게 하더라? 요거에서 빼기 1.96에 여기가 표본 비율에 뭐가 들어가야 돼? 편차가 들어가야 하니까 n분의 P 곱하 P 빼기 P의 제곱 얘가 들어갈 거고 이쪽은 P 해세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P 빼기 P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요것은 n이 600이고 모비율이 얼마라고 나왔어? 모르지. 모비율 얘의 위치를 파악하라 했고 자, 그런데 표본 비율이 0.4래. 어떻게 하지? 표본 비율이 0.4래. 자, 그럼 여기에 약간 억지가 들어가. 약간 억지가 들어가서 600개면 충분히 크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충분히 크다라고 판단하면 P 값은 요거하고 거의 비슷해지지. 표본 비율의 평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도 0.4를 넣고 여기에 넣고 루트 600에 0.4 넣고 0.6 넣고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야. 약간 억지스럽기는 해. 저렇게 해서 구간을 구해라 이렇게 하는 얘기다. 99%면 2.58 집어넣어서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다. 오케이? 오케이. 자, 거기 212쪽에 별 겸손하게 서놔. 자,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비율을 p 해시라고 할 때 옆에 밑줄 쫙!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P 대신에 뭘 써도 된다. P 햇을 써도 된다라는 뜻인 거다. P 대신에 P 햇을 써도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뭔 뜻인지 알겠음? 그러면 충분히 크다는 게 대체 얼마큼인데? 알지? 느낌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거기 밑에 문제 좀 볼까? 이거 저거랑 비슷한 거야. 이항 분포에서 왜 충분히 크다라고 판단되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던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다소 느낌이 필요해. 이항 분포에서 n 곱하기 p 하면 30 이상 나오면 그거를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뭐 거시기에 그거보다 작아도 막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개념 체크 먼저 보자.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비율이 0.8일 때 모비율 P의 실외 구간의 길이를 구하래. 근데 밑에 봐봐. 0.95가 95%죠. 그런데 거기에 Z값 얼마라고 되어 있죠? 1.96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이용해서 쓰면 실외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1.96에 루트 m분의 PQ잖아. PQ잖아. 그러면 요것은 2 곱하기 1.96에 루트 n이 100이니까 100분의 요거 대신 누구를 쓰자는 얘기야? 0.6. 그렇지. 그래서 0.8 곱하기 0.2 얘를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95%짜리 신뢰 구간이 되는 거고 99%짜리면 옆에 나와 있는 표를 이용해서 2.58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오키동. 자, 오른쪽 대표 문제 보자.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20세 이상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이 900개짜리구나. 새 교육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니 찬성이 64%, 반대 12%, 무응답이 24%야. 자, 이때 밑줄 그어. 찬성하는 비율이 P다. 찬성하는 비율이 P야. 그러니까 P는 찬성 비율인 거야. 찬성. 그런데 표본을 꺼내서 했기 때문에 P 햇이 되는 거고 P 햇은 100분의 64가 되겠죠. 내 말 이해하셨나요? 자, 100분의 64가 되는 거고요. 95% 신뢰 구간과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자, 구간을 표시해라. 그러면 요거에다가 루트 n 900분의 p 햇 100분의 64 곱하기 1마 p 햇 그러니까 100분의 36 이렇게 요거서부터 자, p 햇 플러스 근데 p 햇이 얼마라고 주어졌으니까 64%라고 주어졌으니까 자, 요 자리에는 죄다 100분의 64 집어넣어야 하죠. 그러면 요거에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900분의 100분의 64 곱하기 100분의 얼마? 36 이러면 95%짜리. 그럼 구간의 길이는 요 값의 2배. 그치? 자, 밑에 유제 1번 장렬하게 전사시키고 가자. 미소가 절로 나와. 수연 입 찢어져. 미소가 절로 나와. 자, 이제 빨리 하나 풀고 이제 설날하러 가자. 돈들 많이 벌어와야지 또. 얘들아, 어쨌든 덕분에 나도 내일하고 모레는 쉰다.
이틀 쉰다. 얼마만에 쉬는 거야? 이틀 쉰다. 큰일 났다. 뭐하지? 어? 디아블로 무슨 이틀 동안 내내야 돼. 아, 오늘 디아블로 한 게임 해야 되겠다. 선생님 그 상담 온다니까요. 오늘 내일 아니면 모레군요. 물어봐달라는. 내일 아니면 모레 되냐고 물어봐요. 아니면 월요일 괜찮대요. 근데 얘가 불안해가지고 빨리 하고 싶어요. 오늘은 안 됐네? 오늘 아까 왔다 갔는데 왔다 갔어? 집이 어디야? 집이 버스 타고 가야 돼. 많이? 한 20분? 그래? 내일 아니면 모레? 그럼 뭐냐 대체? 나도 뭐 어쩌라는데. 아니 되냐고 물어보려고 하길래 물어봐도 그래? 우선 나한테 전화번호를 줘. 그지? 그럼 전화통화 우선 해서 시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자, 유제 1번. 이게 급하긴 급했나 보다. 설날에도 막 상담 온다고 하는 건데 되게 급해. 자, 어느 노트북 회사에서 신제품 출시에 앞서서 대학생 4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제품의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A 노트북을 선호하는 학생이 잠깐만 이게 N이구나. 자, 선호하는 학생이 표본이니까 얘일 텐데 요것이 256명이니까 400분의 256 이렇게 되겠구나. 그쵸? 자, 그리고서 99%짜리 신뢰 구간 찾으라 했으니까 잠깐 볼까? 얘는 뭐 어떻게 할까? 얘는 계산하면 얼마지? 이거 4로 약분하면 이거 100분의 얼마야? 64. 아, 이거구나. 그러면은 99%짜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2에다가 2.58에다가 곱하기 얼마야? 루트 400분의 얼마야? 100분의 64 곱하기 100분의 36 이렇게 계산해. 신발 구간 기간이 아니 길이가 아니라. 아, 그래? 그럼 펼쳐. 어떻게 펼쳐? 100분의 64 빼기 똥덩어리. 요거 빼고 똥덩어리. 그리고 여기서부터 P 어디까지? 더한 거. 그렇지. 100분의 64에 똥덩어리 더한 거 이렇게. 야, 그리고 너희 이게 뭐 비율이지? 이것은 표본 비율이지. 그럼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여기다 딱 절대값을 씌웠어. 표본을 꺼내서 내가 비율을 조사했고 원래 모집단의 비율이 따로 있어. 그건 항상 차이가 생기겠지.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허용 오차라고 하는 거야. 허용 오차. 이것을 허용 오차라고 부른다. 저놈을 허용 오차라고 부릅니다. 자, 아무튼 보자. 그 정도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앞에서부터 문제를 좀씩 골라서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부터 토요일부터구나. 그치? 일요일날. 일요일하고 다음 주 수요일날 인증시험이군요. 다음 주 수요일 인증시험인가? 일요일 인증시험인가? 너희는 일요일인가? 2월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야? 날짜 확인해봐. 네, 3월 1일이 일요일. 일요일이 3월 1일이야? 네. 아닐걸? 2월 2월 날이 아. 수능이에요. 3월 1일날 유등시험을 보든가 해야지. 여하튼 여기까지 가서 해피 뉴 이어 하고 떡국도 많이 먹고 살은 좀 무지지 않게 객관 쳐먹고 그리고 돈은 많이 열심히 거래갖고 받아갖고 오고